예,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다뤄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돌봄과 디지털 혁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빙랩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인데요. 이제 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돌봄 영역에 가서 보면은 여기는 20세기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 관련해서 21세기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다. 이 두 세계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돌봄 영역에 가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과 장치와 기법들이 있는데 전혀 이제 그것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다 21세기에 가고 있는데 이제 돌봄 영역은 여전히 좀 취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학기술 ICT와 결합시켜서 같이 발전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빙랩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그동안에 리빙랩 사업, 리빙랩 활동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성과도 많이 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리빙랩 사업을 하든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직화가 됐고, 그리고 일정한 대안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걸 진화시켜 나가는 방안들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두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네 분의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혜진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주영 울산 ICT 협동조합 이사장님, 그리고 신준영 주식회사 케어유 대표이사님, 그리고 주은수 울산대학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이 네 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자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도 좋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남 부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동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은 남혜진입니다. 예, 먼저 이제 울주구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과 발대식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리빙랩 네트워크의 시작을 지역 돌봄이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에 있어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발제하신 이장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 돌봄 영역 중에서 예방적 영역에 해당하는 노인 맞춤 돌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의 추진 배경은 2007년도에 이제 시작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외에 5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사업 간 칸막이가 없어지고 중복 지원이 원래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하면서 6가지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 중심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의 영역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2019년도에서는 이제 어르신 대상이 35만 명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 되면서 45만 명으로 10만 명이나 어르신들이 확대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00여 개의 서비스 수행 기관에서 각자 분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통합되면서 647개의 수행 기관에서 그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자체와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 인력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12,000명의 기존 수행 인력에서 28,000명으로 총 16,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하는 사회적인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대상은 65세 이상의 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어르신들의 그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조금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저희 생활지원사분들이 1인당 한 18명에서 19명의 어르신들을 매번 찾아뵙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까도 계속 강조가 되었던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생활교육. 혼자 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부분과 뭐 식생활, 뭐 이렇게 잠자는 부분, 그리고 청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총 4개의 영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계 서비스라고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저희가 어르신 맞춤형으로 연계해드리고 제공해드리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특화 서비스는 조금 정신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자살이나 우울증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2020년도에 갑자기 이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어르신들 인원에 대한 부분도 생활지원사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참 힘든 점도 있었고 생활지원사들도 적응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예산 2배 정도가 투자가 더 되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 저희가 첫 사업 수행할 때 9월 달쯤에 1차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수행 기관에서도 엄청 힘들어하고 말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로 이름을 달지 않고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2차례나 평가를 받았고요. 2020년 처음 했을 때 저희가 동구가 울산에서 1등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가 좀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지 못하고, 여기 복지관에 뭘 신청하면은 물건을 많이 준다더라, 이러한 정보를 이렇게 지인들로부터 들으시고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장기 요양 뭐 등급 받는 게 있는데 거기 받으면은 누가 와서 선물도 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 노인 맞춤 돌봄 사업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서비스 이용하지 않아도 등급을 받기만 하면 대상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그 탈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셔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권리로서의 그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서비스 선택의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신청이 있어서 공공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돕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수행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국에 이제 생활지원사라든지 그 전담 사회복지사가 28,000명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다 1년의 계약직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입사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일을 해도 1년인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날짜 단위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경력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원이라는 것도 안 되거든요. 이런 진짜 최선에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고인력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이 조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단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감염이라든지 자가격리 등으로 비대면 돌봄 수요에 대해서 되게 급증하고 있는데,
시스템이라든지 ICT 뭐 이런 지원들이 전무합니다. 저희 그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수행 안내 책자에 보면 ICT 안부 확인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받을 땐 ICT에 대한 지원을 아직은 저희 울산에는 받지를 못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누구 하나 이렇게 좀 첫 발걸음을 떼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이보연 대표님께서 발제하신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이 자리에서 알게 되어서 이런 리빙랩 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포럼이나 행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된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실은 리빙랩이 무엇을 하는 건지 이렇게 돌아볼 여력이 또 없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알려내고, 또 우수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금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한다면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조금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돌봄이나 돌봄 하시는 분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그 시스템이 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ICT 결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엔 박 이사장님 받아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ICT 협동조합의 박주영 이사입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돌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터라 이번 리빙랩을 통해서 돌봄이 무엇인지, 어르신 돌봄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었고요. 실제 IT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다 보니까 옆을 볼 수가 없는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 ICT 협동조합은 지역 ICT 기업 20개사가 ICT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지난해부터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와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리빙랩 현장에서 ICT를 접목한 주민생활 편의를 해결하려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재 박사님의 리빙랩을 통해 지역 돌봄과 지역 혁신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서 ICT 기술을 통한 리빙랩 활동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사람, 기술, 인프라 등 흩어져 있는 여러 형태의 자원을 연결하고 공유하고 통합 지원 설계와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울산 ICT 협동조합이 현장 및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사회봉사단체로 조직화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NUBJ 대표님의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와 공감이 이가득, 지역 격차 완화 프로젝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 지역 리빙랩 프로젝트는 타 지역 ICT 기업과 리빙랩 활동으로 선진 사례로 꼭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응원장애와 함께하는 리빙랩, 스마트 그린 도시 강조 동구,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 등 리빙랩 활동이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동구 자원보존센터 이장호 센터장님의 주민주도 노인 돌봄 공동체 만들기 사례에서 울산 ICT 협동조합이 주민과 함께 디지털 혁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리빙랩의 이순신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김인호 사무국장님의 그 강의에서도 지역에서의 리빙랩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그동안의 삶의 질 향상에서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울산은 리빙랩의 씨앗이 이제 뿌려 새싹이 돋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이해 충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지속적인 성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울산 ICT 협동조합은 ICT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해 리빙랩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부입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셨네요. 예, 또 다른 얘기가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신준영 KU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사회적 기업 케어유를 경기도 쪽에서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번 포럼은 존경하는 우리 송희진 박사님과 성지은 연구원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게 저 혼자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을 ICT로 높이자라는 이런 취지로 2014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이게 자원도 없고 작은 기업에서 이렇게 뭐 큰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그냥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송희진 박사님, 성지은 박사님의 어떤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고 제가 직접 만나뵙기 전에 논문들을 통해서 조금 연구 과제를 하면서 두 분이 쓰신 논문이 거의 우리나라 리빙랩의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들과 접점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리빙랩이었구나, 나름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오늘 돌봄과 디지털 혁신인데, 저희는 창업 아이템이 그 아이폰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 보건소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지 않더라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쉽게 치매 검사하고 이제 인지 훈련할 수 있는 앱을 이제 처음에 무료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했고요. 지금 한 3만 5천 건 정도 이제 다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했고,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기관에서 노인분들이 이거를 결제하긴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기관 대상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러면 기관에 어떤 혜택을 무엇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례 관리로 연결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에 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좀 찾지 못해가지고 조금 투자 대비 대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좀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돌봄 영역에 들어오는 최근에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돌봄 현장을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한참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그 초기 창업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들과 나름의 또 얼라이언스를 이루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 뭐 중견기업, 대기업을 비롯해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도 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가 예산만 낭비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비어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ICT에 좋은 기술들이 있지만 이 울주군 리빙 그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만의 이런 적절 수준의 눈높이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향후 계속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가 있는 안양을 비롯해서 도시재생 지역 내 그리고 로컬별로 다 맥락에 맞는 서비스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메꾸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인력을 파견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뭐 재정적인 한계를 비롯해서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센터, 그러니까 그 은퇴자 분들 대상으로 이런 ICT 활용 인력들을 양성해서 이제 교육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의 취업 자리는 사실은 저희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역사회 이제 복지관의 원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올해 한 100분 정도 은퇴자분들이랑 지역의 이제 경력 보유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런 ICT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그 키오스크라든지 IT 기기 이런 공간을 복지관에서 많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의뢰받은 사례는 이거를 장비를 돈을 들여 샀는데 이거를 재미있게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저희 쪽에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매뉴얼을 보고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이 들어가지만 이 비어 있는 이 자리들을 이제 어떻게 서비스와 연계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자원에 대한 부분들,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전에 이제 마이크로 펀드 얘기하셨는데,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마을 기업을 비롯해가지고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 소요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주민들의 조직화와 어떤 기획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런 프로젝트성 소규모 사업들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은 제품 자체와 경쟁력에 대한 그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이게 자립적이고 자생적으로 좀 되기 힘들다는 그런 게 결론적으로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네트워크든 아니면 R&D 개발 역량을 우리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외부의 자원들 또는 인재 영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 자원들을 그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북구에 지역 청년들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를 좀 띄워와가지고 혁신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은 작지만 거기 구청장님 상도 만들고 이제 상금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예산이 증액됐고 올해 이제 3년째 하게 되는데 더 예산도 증액됐고 나름의 어떤 명분 있는 사업으로 좀 자리를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네, 저희도 좀 여기에서 좀 그런 또 협업의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R&D 투자가 30조입니다. 30조. 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절대적으로 크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 세계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봤을 때 거의 수위 1, 2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공공 R&D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원이 많은 영역이 이제 R&D 쪽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은 쪽이 지금 돌봄 영역인데, 이제 이 돌봄 영역에서 이 R&D 영역의 자원들을 좀 갖다 쓰면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시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도들이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새로운 활동들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ICT나 과학기술의 자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청년의 뭐 창업 아니면 청년의 교육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존의 이제 돌봄 영역에서 넘어가서 좀 넓게 보면서 여러 가지 자원을 당겨오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진영 대표님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주군도 이제 뭐 이러저런 형태로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잘 통합을 해가지고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주은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대학교 주은수입니다. 지금 뭐 앞서서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리빙랩의 좀 성공 사례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었고요. 그런 뭐 성공 사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리빙랩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을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좀 전에 그 송인진 위원장님께서 이제 모두 발언으로
토론에서 이제 ICT와 리빙랩이 연계돼서 좀 더 잘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성공 모델들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숙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쪽으로 좀 모두 발언을 열어주셨었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게 좀 떠올랐었냐면, 아까 뭐 기술은 21세기인데,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에서 뭐 돌봄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 기반 뭐 이런 IT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들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업무와 연결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하고 즐겨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편한 것들을 많이 느껴서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선생님들 만날 기회가 생기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 쓰시면 큰 돈 안 들이고 되게 편해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기대하는 눈높이가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 그걸 쓰는 분들이 제 기대보다는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모습에서 되게 약간 답답함도 느끼고, 왜 이러실까 이랬었는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 하면, 그거를 써서 편해지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편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뭐 주판 튕기던 시절에 엑셀을 쓰면 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라지는데, 일이 빨라진다고 퇴근이 빨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빨라지면 다른 일이 더 와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게 솔직히 나는 더 편한 거죠. 근데 많이 했을 때 그 많이 한 거에 대한 성과를 내가 얻어갈 수 있다면 일이 더 많아져도 더 많이 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ICT 기술이 아무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활용될 것이냐는 건 별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경험 속에서 제가 좀 깨달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리빙랩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ICT를 기술은 훨씬 앞서가 있지만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는 기술에 대한 몰이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능력도 되고 이해도 되지만 동기가 달라서 쓰지 못하거나 안 쓰는 그런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최근에 뭐 여러 프로젝트와 정책에서 키워드처럼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오늘도 또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주민 주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지역의 문제 해결, 그리고 ICT 뭐 이런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쭉 발제 토론 듣고 뭐 하면서 어떤 게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느냐 하면, 도대체 그 주민이라는 게 우리가 주민 주도로 하고 주민이 함께 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하는 그 주민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계속 이렇게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빙랩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주민인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들이 주민이 필요해서 발굴해낸 혹은 섭외한 주민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대하는 거는 자발적인 필요와 요구를 막 하는 적극적인 주민들을 상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에는 그런 주민들이 이미 준비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빙랩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답할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럼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주민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주민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여건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공공에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공공의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은 불편한 주민이에요. 내 일을 많이 늘려주는 주민이고 느리게 해주고 주민이 와서 막 얘기를 하지만 일을 실제로 해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일을 키워놓고 가면 일을 누군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죠. 이 내심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선에서 그런 요구들이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준비할 것인가도 풀어야 되는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민 참여를 얘기할 때 여전히 되게 우리가 사업 단위로 주민은 하나인데 리빙랩에 참여하는 주도적인 주민과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는 그 기구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그 제도화된 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분도 주민이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오는 분도 주민이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오는 분들도 다 주민인데 대부분의 이름이 다른 사업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기존의 불편한 것들 뭐 하여튼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같이 찾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주민분도 섭외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민들이 어디로 섭외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해야 될 일들의 칸막이가 쳐져 버리게 되는데 사실 주민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연계됐는지를 굳이 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일 뿐인데 그걸 먼저 듣고 관련된 제도나 위원회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정리해주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섭외된 대로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리빙랩을 얘기하지만 리빙랩의 추진 과정에서도 여전히 리빙랩스럽지 못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좀 극복해 보려는 시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려면 무엇보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들을 발견해 내려는 관심, 시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 각자의 입장과 여건들을 좀 드러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리를 리빙랩 네트워크나 우리 울주군에서 좀 많이 만들고 군에서 또 그런 걸 지원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은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리빙랩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이해관계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모아가서 서로가 같은 이해관계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실질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지만 막상 진행되는 과정에선 이제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뭐 코멘트를 하셔도 좋고 뭐 답변하셔도 좋고 간략히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우선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멘트 좋았고요. 토론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코멘트 해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깨알같이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화가 나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지금 그러면 어디서 변화를 돌파구를 열 거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깃발을 들고 리빙 예배를 개념하에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회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뒤따라오면서 봐줘야 되거든요. 꼼꼼히 챙겨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건 문제예요. 저렇게 가면 저건 문제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로 해갖고 지금 리빙넷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못 가요. 안 되죠. 저는 우리 교수님 코멘트 너무 좋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깃발을 드는 용기, 그리고 한 발 내딛는 용기, 그리고 한번 가보자고 조금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리빙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리빙랩이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모한가? 내가 이렇게 용기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가?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순간에 섰을 때 되게 착한 여자이고 청순한 여자이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떤 순간에 보면은 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용기다. 이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저거다. 이런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한 발짝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까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까 한국 리빙 네트워크 지금 실시간 되고 있는 곳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울주군에서 리빙 네트워크 포럼 하자고 딱 1회로 한 발 내딛고 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역사적인 날이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문제점 많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리빙랩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계 전투, 각자 투쟁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는 민산학연간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주도, 시민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시민주도, 시민 참여 다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시민도 키워나가야 되고 연대도 해야 되고 협력의 게임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랩은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고 행동하는 개념이고 용기 있는 자들이 내뱉는 말이거든요. 행동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역사적인 날을 열었다. 제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계속 아까 저기서 조금 가슴 서렸던 부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좀 잘 찍어져가지고 참 멀리서도 잘 잡히고 이래야 되는데 사진을 기자님한테 보냈더니 그 화상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다고 문자를 계속 받으니까 화가 나고 좀 속이 상하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런 역사적인 날에 또 저는 울산의 딸로서 저는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성질 부리면서 한번 가는 저 모습이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보연 대표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머네요, 길이. 방금 송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냐면 한 번에 100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체들이 생기는 이유는 공공이 주도를 할 때 늘 주제가 정해지면 이 주제에 이야기할 사람들 모여, 함께할 사람들 모여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공하고 미팅할 때도 늘 하는 얘기인데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깃발을 꽂으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던 이야기를 함께 그러다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줘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화두를 던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소급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늘 우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작점에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완벽한 걸 달성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리빙랩이 필요한 거겠죠. 100을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리빙랩이 아닌 어떤 새로운 솔루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다면 되려 작은 벤처기업들 아니면 주민들 참여를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대기업이 솔루션 하나 만들어서 해결해 버릴 텐데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필요하고 과학기술자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분들이 계속 그걸 반복하고 100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과정에 좋은 기회가 생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IT 기업이 이걸 왜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에 기회가 있으니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현재는 비용적인 수익은 다른 데서 생깁니다. 회사의 큰 수익은 그러나 5년 후, 10년 후에 기회는 저는 리빙랩에 있고 사회혁신 분야에 있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생각을 리빙랩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관련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가면서 한 발씩 천천히 나가면 그 길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정호 센터장님. 네, 오늘 저는 참석하면서 리빙랩 관련된 모임에 오면 항상 저는 이제 그래도 작년부터 해서 한 7개월, 8개월 리빙랩 관련 행사에 참석한 짬밥이 생긴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항상 저는 이런 걸 느끼려 생각합니다. 아, 나는 리빙랩을 해왔던 거였구나. 그걸 다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좌충우돌하면서 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혁신적인 사고와 시도를 늘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리빙랩이라는 에너지가 커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지점들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이제 사회복지인으로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초고령 사회의 노인 돌봄이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걸 주민조직과 함께 어떻게 풀어낼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는 그런 현장 활동가고요. 그리고 또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이런 ICT, 테크놀로지를 가지신 이런 전문가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하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명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협업해보고 이렇게 자원을 땡겨와서 이런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 속에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계획이 생기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리빙랩을 바라보는 이제 제 주변에도 저 리빙랩을 소개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소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시킬 수 있어요.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항상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이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몽상가에 불과한 것이고 사회복지사로서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늘 이렇게 학습되어 있고 사실 그게 전통적인 학설이지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아는 것을 미완성이라도 실천해보고 좌충우돌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해왔던 터라 지난번에 우리 울산 리빙랩 포럼 때 그때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안 그래도 그때 관계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영상에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 리빙랩이 좀 실증적인 부분에 더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담론에 그치면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울주군에서 이걸 발대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운을 모아 나가야 되겠지만
작게나마 실패하더라도 미완성이더라도 뭔가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실천하고 거기에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자리로도 우리가 자주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지식이 짧은 소리일까봐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이제는 좀 우리가 뭔가를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거대 담론에서 조금 좁혀서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민호 사무국장님.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리빙랩 주민들을 조직하기 위해 가지고 현장에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민이 될 수, 주민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창의적이고, 더 자주적이고, 더 멋지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도 이제 이렇게 동네 가면은, 동네죠, 동네, 그죠? 마을에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소주도 마시고, 때로는 노래방도 가고, 그래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이론적으로 준비되어 있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가가지고 노인들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자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보면. 근데 단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법에다. 그런 많은 자원이 있고 많은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낼 것인가.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어떤 것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항상 지금도 믿고 있는 게 시민들의 어떤 자주성과 창의성, 이 부분들을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리빙랩 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리빙랩이 뭔데 갑자기 이렇게 떴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제 리빙랩 네이션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공모 사업을 띄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이제 잠깐 지적이 나왔던 바와 같이, 내가 리빙랩을 해왔던 거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왔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취무도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해왔던 활동들을 이렇게 개념화하는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리빙랩이 딱 거기에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리빙랩 활동을 해왔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탁탁 붙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리빙랩 활동들이 좀 많이 활성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에 리빙랩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저희들은 보통 이제 그분들 선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수들은 공무원 선수가 있고, 시민들도 선수가 있고, 연구자들도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각각에 있었어요. 근데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리빙랩이 잘 되려면은 처음에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선수들이 모여야 됩니다.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수들은 민산 학연관에 있는 선수들이죠. 이들이 모여서 처음에 작은 모임을 구성하고, 이 모임들이 이제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커져가는 이런 형태로 아마 리빙랩이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쫙 열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수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그분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일을 풀어가는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때 또 실수도 할 수 있을 거고, 실패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리빙랩인데요. 재밌는 건 일본 이제 빡빡하게 운영되는,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수많은 회의를 거치는 일본에서도 리빙랩을 얘기를 하면 just do it. 일본에서도 just do it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몇 번 해보는 거죠.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활동들인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본에서도 리빙랩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실험으로 이제 이게 되면서 이제 정당화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걸 조직화하고 연계하고 키워나갈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울주군의 리빙라인 네트워크가 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만들어지고 뭐 다양한 분야와 연계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 이게 좀 일종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그때는 이제 좀 일정한 정도의 전략이 필요하죠. 처음에 시도는 했지만 이제 그걸 키워나가려면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또 공공부문을 또 설득해서 참여시키고 펀드를 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마이크로 펀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도 그런 펀드가 있긴 합니다. 한데 이 울산에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요새 CSR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된 그리고 잘 기획된 그 CSR과 관련된 활동들을 설계를 하면은 그 정도의 펀드는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지역사회에서 지역 문제 해결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이걸 통해서 청년들이나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뭐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그려간다면은 이제 지자체나 뭐 중앙정부 펀드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방식으로 펀드를 동원해서 뭐 기업도 좋고 그리고 여기 활동하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청년들도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장시간 동안 이제 그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울주 리빙랩 네트워크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 울산의 리빙랩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